것도 무조건 필수로 들어두라고 하죠. 왜냐면 이런 대물 같은 것들도 무한으로 들어놓지 않으면, 무한이 아니라 한 10억 이렇게 들어놓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상으로 청구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뒀다, 의무보험만 가입을 해뒀다, 그럼 거의 무보험자거든요. 그럼 똑같이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무보험자면은.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앞에 써져 있던 내용이 표로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길래 이것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보상 구조를 크게 인적 손해랑 물적 손해로 나뉘고, 그 다음에 타인 손해와 내 손해, 본인 손해가 나뉘고, 보면 대인 배상, 대물 배상, 그리고 밑에 그 인적 손해 중에 본인 손해에 자손, 무보험자 상해 이렇게 있잖아요. 물적 손해, 자차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그 대인배상 위에 타인 손해 대인배상은 그 타인의 치료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운전자 보험 RP할 때도 자동차 운전자 비교해주면서 이 내용은 많이 해주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물배상은 상대방 그 수리비 해주는 거고, 밑에 본인 손해는 3번에 자손하고 괄호하고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뒤에 제가 자동차 상해라동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건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잘 밑에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손의 보상이 확대된 형태로 가입 시 자손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대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도 뒤 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 4번 무보험차 상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나 제 차나 수리를 뭐 받거나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해준 거죠. 대인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대물도 마찬가지고 책임보험만 돼 있는데 내 손해가 그게 더 커요. 그러면 이 사람 보험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가입 금액이 작으니까. 그럴 때 이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재보험에 있는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내가 내 보험에 무보험자 상해로 내 거를 청구를 했으니까 제 보험사에서 그 사고 낸 가해자랑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내용이어서 저 역시도 이것들을 다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자차, 자기 차량 손해는 제 차 수리비 할 때 이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담보인데 이런 거는 짜잘짜잘하게 이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약을 추가를 하는 거니까 나오고, 그 자손이랑 자상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전방 공육을 보시면 이런 내용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실 익혀두면 좋아요. 운전 안 하시거나 자동차 보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보셨을 때 한 번 읽고 확 와닿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좀 그려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러고 이제 익혀내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자기 신체 사고를 우리가 흔히 자손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자동차 상해를 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차이는 그 보상 기준에 다르거든요. 우리가 치료비 받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신체 사고는 딱 그 치료비만 나오고, 그리고 그 치료비도 그 상해 급수에 따라서 제한돼 있어요. 뭐 14급은 얼마, 13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상해 급수가 1에서 14급까지 돼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유 많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급수별로 치료비가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자상은 그거랑 반대로 그 치료비에 한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고, 보상 범위도 이제 자손은 치료비만 된다고 했는데, 자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이제 위자료나 뭐 휴업손해비나 그런 후유장애 관련 상실수익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 과실이 있다 하면은 자손에는 그 과실이 그 반영이 되고, 자상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다친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 아마 차이가 나요. 자기 신체 사고랑 자동차 상해 사고랑, 자동차 상해랑.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자동차 보험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나 자동차 보험 당연히 있지 의무보험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너 그 자손으로 돼 있어 자상으로 돼 있어? 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알려주면은 무조건 자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 여기도 그 조금 더 간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표가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자손은 운전자만 되고 자동차 상해로 준비해야지 내가 운전하고 동승자들도 있잖아요. 사고 났을 때 동승자들까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해 등급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14급은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자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아마 다이렉트 진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모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자동차 다이렉트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기본 세팅값은 자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뒤에 뭐 특약 추가나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눈에 잘 띄어서 추가해야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손은 그 이 자기신체 사고 탭 안에 들어가야 가면 자동차 상해로 그 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다 핸드폰 다루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가입 금액만 조정하고 바로 다음 넘기기가 쉬워서 이 자산을 또 일반 분들은 놓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신체 사고 그 카테고리에서 들어가서 무조건 자상으로 바꿔서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실제로 가입할 때 제가 옆에서 봐주면은 조금 더 좋겠죠. 이런 거 놓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자동차 보험은 한번 들어놓으면은 취소하고 다시 하기 어려워요. 우리 그 일반 장기 보험 같은 거는 청약 철회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뭘 증명해야 될 게 많거든요. 내가 이걸 왜 다시 해야 하는지. 왜냐면 나라에서 정한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운전자 범위나 그 뭐 마일리지 특약 할인, 뭐 블랙박스 할인, 무사고 할인 할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적용이 되면 할인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무사고 할인 할증도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전산에서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다이렉트 문의를 받다 보면은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또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범위도 한번 짚어보면 제일 기본적인 건 그냥 그 한 명만 운전하는 거, 차주 혼자 한 명만 운전하는 1인 한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피보험자의 지정 1인 딱 그 지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특정 사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부부 한정이고, 네 번째 가족 한정인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몇 가지 생길 수가 있는 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가족에 그 직계 자녀 자손 이렇게만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며느리 사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가족 한정 범위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뭐 시아버지가 아니면 뭐 장인어른이 차를 해주셨는데 며느리 사위가 같이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이런 지정 1인이나 누구나 운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모두가 운전하는 걸로 다 열어둔 거라서 보험료가 제일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사위도 가족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가족 한정으로 묶어주면 되고, 만약에 형제자매까지 신경을 쓰고 싶다, 이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까지 다 모두가 뭐 한 차로 운전을 한다 이러면 가족 플러스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돼요. 아시겠지만 한 명이 운전할 때랑 점점점 한 명 한 명 사람이 늘어날 때랑 그 보험료 차이가 당연히 다르거든요. 점점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싸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런 거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운전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 많이 내게 하지 말고 딱 정해서 아 누구누구까지 운전하면 이걸로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약간 전문가처럼 바로 짚어드릴 수 있게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이렉트 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어프로치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말로 해주는데 실제로 가입할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류 나면은 큰일이니까. 근데 가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어디까지 된다가 보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보험료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냥 우리가 설계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기본 보험료 뭐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를 거고, 특약 선택에 따라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 연령이나 성별 이런 가입자 특성에 따라 다를 거고, 그리고 법규 위반했는지 아니면 사고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어쨌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해서 그 개인적으로 DB 자동차 보험으로 DB를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서 사실 알려드린 건데, 그 앞에 내용은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하니까 앞에 내용을 알려드렸던 거고, 혹시 이거 자동차 직접 계약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아직 신입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그 자동차 보험 계약할 수 있는 창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다이렉트 계약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전산에서 설계해서 일반 보험 그 종이 청약으로 일반 청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렉트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좀 오늘 들으시고 무조건 자동차 보험 접점으로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좋은 DB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1년마다 갱신이 돼야 돼서 우리가 1년마다 그냥 추가 계약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도 좋거든요. 계속해서 터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가족 범위까지 늘어나게 되면,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차주가 부모님이면 무조건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주가 무조건 피보험자가 돼야 돼서, 그러면 가족 인적사항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 오늘 좀 집중하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 회사 다이렉트 제휴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악사, DB, KB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화도 있긴 한데 한화는 TM 부서 전용이어서 저희 링크로는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마케팅 본부장님이랑 한테 조금 여쭤보면서 들었는데, 이렇게 5가지, 원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다른 보험사도 아마 있었을 걸로 기억을 하시는데, 그 중에 흥국화재랑 메리츠화재는 이제 제휴사에서 빠졌고 이 나머지 5개가 남았고, 이 중에 삼성화재인가 어디는 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기도 해요. 그 1년에 그 자동차 보험 계약 보험료라고 해야 되나, 건수라고 해야 되나,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면은 그냥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시키는 보험이지,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 보험이어서 원치 않아요, 계약건이 늘어나는 걸.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치만 달성하면은 빼버리거나 제휴해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차 알고 계시고, 일단은 이 5개가 저희 회사 제휴 보험사입니다. 그리고 9월 예상이긴 한데 미정이거든요. 근데 예상이긴 한데 캐롯 손해보험도 제휴 예정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제 알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 수수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이렉트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 보험으로 들어오냐고 하면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 다이렉트 링크 또한 저의 이름으로 발급된 다이렉트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수수료가 똑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노란색 일반 청약은 그냥 우리가 진짜 실제로 그 보험 다이렉트 말고 우리 통해서, 저희 전산 통해서 설계돼서 하는 것들이 10% 수수료를 받게 되고, 다이렉트는 원래 7% 정도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손해율 문제 때문에 삼성화재는 5.5%로 낮춰놨어요. 본인들 거 많이 팔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7%로 알고 계시면 되고, 삼성화재는 일단 5.5%인데 또 손해율 낮아지면 뭐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실제로 그러면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저희 에즈라이브 다 쓰잖아요. 비교삼사 제출도 해야 되고 여기 게시판이나 정보도 다 많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자동차 보험 있거든요.
이 탭에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 이 화면 나갔어. 견적 요청 들어가시면 그 사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런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청하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 고객한테 그 정보도 같이 일단 올려드릴게요. 여기 계약 구분 보시면 갱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눌러보면은 신차, 중고차 이렇게 우리가 새로 살 때 내 기존 보험 갱신할 때랑 새로 차를 구매해서 새로 가입할 때랑 나뉘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린 게 필요한 거는 맨 밑에 청약시 필요한 거는 뭐 차량 전면 사진, 그 다음에 차량 블랙박스 사진, 계기판 사진 이런 거는 청약할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그 위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계약 갱신할 때는 기존 증권, 차번호 이제 별표로 돼 있지 않고 차번호 전문 다 나오게 포함된 기존 증권이랑 차주, 이제 피보험자가 될 차주 인적사항 이랑 만약에 운전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 같이 운전할 사람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차라고 하면 견적서, 차대 번호가 포함된 견적서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여드린 화면에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죄송한데 한번 깜빡해주세요. 범위 선택하면 또 다른 그 란이 이렇게 뜨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여기에 이제 그 추가되는 운전자 연령대를 선택하시고 그 기준이 뭐 몇 개 나와요. 뭐 전연령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에 미만인지를 선택하면 돼요. 만약에 20살이면 만 21세 미만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고 그분의 최저연령 운전자, 그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관계 그 체크하고 그리고 자녀 할인 유무, 블랙박스 유무, 유상 운송 여부 이런 거 선택해서 넘어가면 돼요. 유상 운송 여부는 화물차처럼 이 차 자동차 운행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견적 요청으로 선택을 해두고 여기 서류 첨부에 아까 얘기했던 기존 증권이나 아니면 견적서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첨부해서 저장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일단 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계피 동일건으로 설계가 올 거거든요. 청약이 그 청약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총무님이 설계서를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자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차주는 이 사람이지만 뭐 계약자라고 하면은 이 보험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돈 낸 그 보험료 결제하는 사람이 계약자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뭐 아내 이름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여기 밑에 메모 작성하는 欄이 있거든요. 그 메모 작성 란에 계약자 인적사항도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자 이분으로 해주세요 하고 저장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그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탭 중에 견적 요청 밑에 접수 현황이라는 탭이 있는데 접수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황이 뜨고 그 총무님이 산출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그 초록색으로 화면이 떠요. 처음에. 그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색깔이 사라져서 꺼지는데 이렇게 뜨면은 들어가면 돼요. 이게 옛날에는 안 왔는데 요즘에는 산출 완료나 뭐 보완 이런 거 뜨면은 문자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매번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문자로 오니까 이제 문자 오면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산출 완료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창이 떠요. 창 보면은 여기 그 구매 계약서가 제가 제출한 그 차례번호 적힌 견적서고 그 다음에 이 설계서라고 별표 쳐서 들어온 이창희님 이렇게 들어온 게 이제 총무님이 그 설계를 해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PDF로 견적서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하던 그냥 일반 청약으로 하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보는데 이 안에서 또 처음 자동차 보험을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 정보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개인용이 맞는지 아니면 그 법인용인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고 차량 정보가 잘 들어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 장기범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 경력 고지 이미 매니저님한테 다 했는데 막상 청약 들어가고 나니까 고지가 안 돼 있대요. 사실 매니저님 탓할 수 없거든요. 다 우리 계약이니까 우리가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매니저님들은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기긴 했는데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갔는지 본인이 그 견적서랑 이런 거 보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세부담보는 이 내용 기준으로 그 견적을 뽑아둔 거거든요. 보면 대인배상 의무가입 아까 얘기했던 대인배상 1 의무가입 그리고 대인배상 2가 우리가 임의로 가입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무한대로 설정을 하고 대물배상도 일단은 요즘은 10억까지는 해두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거든요. 왜냐면 밖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다 보이시겠지만 그 외제차가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막 삼중 추돌이 났어요. 근데 그 세 개의 자동차가 다 외제차라고 하면은 그 배상액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물배상은 크게 해두라고 하시고 이것들이 사실 몇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1억을 하든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늘릴 때마다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1년에 몇만 원 아끼겠다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고 무조건 10억 이상으로 해두라고 하고 그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최소 3억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3억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무보험차 2억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20% 20, 5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도 이거 보면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 고객도 만약에 신차 고객이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기 차량 손해가 뭐냐면 내 차량 손해액을 이제 보험사 청구해서 수리를 할 건데 그 수리비의 2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이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20%가 자기 부담금이고 근데 그 자기 부담금 최소 금액이 20만 원 최소 한도가 그리고 최대 한도가 50만 원. 만약에 내 손해가 뭐 300만 원이 났다고 하면은 300만 원에 20%면은 6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는 50만 원까지가 자기 부담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특약 및 적용 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운전자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 이거 많이 놓치기가 쉬운데 사고 건수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할인할증 저 보시면 뭐 11Z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사고 건수는 잘 나와 있어요. 뭐 한 건이다 두 건이다 아니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은 신차라서 없는데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 좋은 게 차량이 한 대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분 그 차주분이 그 차주분 이름으로 여러 대를 갖고 있을 때는 이 사고 건수나 그 사고 피해 액수에 따라서 이 여러 대를 한 증권으로 묶을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또 가입을 할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그 여러 대니까 이 여러 대에 한 사람이 사고를 한 여러 대가 이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럼 이 할증을 세 대에 동시에 부과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대에만 부과를 할 건지 이거를 동일 증권을 묶을 건지 분리해서 증권에 가입할 건지에 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이것까지 확인을 하면 사실 그 고객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보험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받는 거예요. 총무님한테. 근데 이렇게 견적 나오는 거는 다이렉트 버전은 아니고 그냥 일반 청약 버전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내용이 다 똑같기도 하고 보상도 다 똑같으니까 저렴하게 하려면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설계사가 낀 비용이라서 더 비싼 거거든요. 설계사 관리가 낀 비용이어서. 근데 이거를 어필을 하면 당연히 깨지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전환은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걸로 순서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자동차의 이 차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해상이 제일 저렴하구나. 그래서 현대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겠다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거 설계사 끼고 나 통해서 하면 비싸니까 내가 다이렉트 페이지 안내해줄게. 거기서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내 어필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되는데 다이렉트 링크는 어디냐면 아까 똑같이 에즈라이프 들어가면 그 다이렉트 계약 관리라는 탭이 또 있거든요. 아까 보내준 사진에 보시면 다이렉트 계약 관리라는 탭이 또 있고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발급된 링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다이렉트 계약 관리 탭에 들어가면 그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다이렉트 카 링크 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복사 누르면 제 이름으로 발급된 링크가 발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예전에 한번 그 진식이 쌤님이 이거 교육해 주실 때 지점방에 자기 링크를 한번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모르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또 만약에 링크를 진행을 하면 이제 진식이 쌤님한테 수수료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거 하지 말고 에즈라이프 들어가서 본인 거에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를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그 비카 사이트로 안내가 되는데 그 비카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우리 제휴사가 뜨고 약간 무슨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제휴사가 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면 이거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차주 정보, 피보험자 정보 를 쓰는 란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쓰고 그 정보 수집 동의도 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간혹가다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저희가 보통 안 하잖아요. 상품 소개 갈까봐. 근데 이거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안 하면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부정이 생겨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 이름으로 발급된 링크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더라도 정보는 저한테밖에 안 넘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거 내 이름으로 발급된 거라서 나한테밖에 안 넘어오니까 그냥 해도 돼 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우리가 현대해상이 제일 저렴한 보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해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현대해상이 제일 저렴했으니까 현대해상에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에 현대해상 다이렉트 검색해서 들어가는 홈페이지랑 똑같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 링크를 타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인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뭐 피보험자 정보 입력하고 계약자 정보 입력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현대해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DB가. 그래서 거기서만 안 하셔도 되고 비카에서는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인, 대물, 뭐 자상, 자차 손해 이런 거 다 잘 선택해서 가입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그 우리 월급 명세에 포함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입금된 기록을 보니까 15일 기점인 것 같아요. 15일에 들어오거나 만약에 15일이 공휴일이면 2일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다이렉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쫌쫌따리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면은 제가 뭐 94,674원, 3만 뭐 얼마, 93,000 얼마, 64,00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 그 보험료 그 차의 보험료에 따라서 아까 7%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이렉트 수수료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월납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7%면 한 7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자동차 보험을 나한테 맡기는 고객들이 1년에 100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해도 7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1년에. 근데 이거 무조건 일부러 다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찾아준다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 일반 분들도 다이렉트 하나 다 들어가서 비교해보고 제일 저렴한데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고 간혹 그렇게 만나서 이제 다이렉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이렉트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건수가 많거나 해서 피해가 크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다이렉트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게 꿀인 게 어쩔 수 없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를 10%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똑같이 우리가 이 견적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대해상 들어가서 일반보험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그냥 해주세요. 총무님이 이어서 그 단계를 해주세요. 이거 또 알려드릴게요. 그 자동차 보험 아까 그 에즈라이프에서 제일 윗상단에서 보면은 밑에 그 세 번째가 두 번째 접수 현황 들어가 보면 아까 그 화면 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 상태를 선택해서 다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총무님이 산출 완료면은 산출 완료됐다고 해서 올려줘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재산출 요청을 클릭해서 다시 저장해서 넘기면 되고
아니면 청약 진행 요청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청약 진행 요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 청약을 여기서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님이. 그래서 청약 진행 요청을 하고 보내면 총무님이 청약서를 보내주면서 그 밑에 메모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 계약자 카드 정보 주세요. 계약 결제 정보 달라고 하고 청약서 사인해서 각 보험사별로 또 보내야 되는 팩스 번호도 알려주시면서 여기로 팩스 보내라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그 청약서에 사인 받아서 팩스 보내고 결제 정보, 카드나 이런 뭐 일시불이냐 뭐 할부냐 이런 거 총무님한테 넘기면 총무님이 알아서 수납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요. 그 계약이 되면은 우리가 직접 전산에 들어가서 증권 뽑아서 이제 고객님 갖다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 동일증권이냐 뭐 분리증권이냐 이런 것도 총무님들은 너무 이 자동차 전용 총무님들이어서 다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주한테 여러 대가 있다고 하면은 총무님한테 한번 문의해보는 것도 좋아요. 동일증권으로 묶어달라 아니면 그 피해가 있긴 있는데 사실 차량별로 보험사별로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계산상 만약에 그 특정 보험사가 특정 차량이나 특정 연령의 보험료가 많이 낮다고 하면 그 할증을 커버하고도 그게 더 낮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청약이든 그 다이렉트 청약이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려고 그 기고객 리스트나 그런데 자동차 유무까지도 다 적어두긴 했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저희가 뭐 해야 될 일이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오랜만에 뭐 청구하거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뭐 메리츠 동의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자동차 갱신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미리 했으면은 이거 내가 해줄 수 있었는데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알려드린 건데 처음에 그냥 해라라만 말하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렇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자기가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들어가 봐야지 온전히 익혀지는 거니까 하나하나 클릭해서 더 보시고 모르시는 것들은 각자 도입자 분들이나 아니면 SM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지금.